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번 사연은 2부작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목 내 남편의 내연남이 나를 찾아와 말합니다. 제발 헤어져. 네 남편 내 거야. 라고 말이죠. 원제 남편이 자꾸만 의심이 돼요. 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제가 살면서 이런 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요. 그러니 좀 봐주시고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인데요. 결혼한 지는 만으로 2년이 됐고 신랑과는 동갑내기,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 역시 저랑 같은 동네에서 본인의 가게를 운영 중이에요. 걸어서 15분 거리. 그러니까 저는 원래 수도권에 살고 있었는데요. 4년 전 지방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물론 그때 제가 도와드렸죠. 이제 일을 접고 쉬고 싶다 하시면서 저에게 물려주시고 당신들만 내려오려고 하셨던 건데 저도 혼자 있기 싫어서 그걸 고사하고 그냥 부모님을 따라 이곳으로 함께 내려온 겁니다. 저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성격 탓인지 뭔지 이성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연애도 2번이 고작이고 그것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더더욱 그럴 여유도 마음도 없었죠. 앞서 말한 저 2분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선배랑 2개월, 그리고 졸업 후 소개팅으로 만났던 남자랑 한 달 정도, 아니 한 달도 못 채우고 헤어졌어요. 이렇듯 연애 경험이 너무나 적었지만 그래도 제 삶에 만족을 했기에 연애를 왜 못하지? 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결혼? 뭐 그거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던 중에 이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고 저 혼자 장사를 하다가 그 업주들 모임을 통해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대의 가게 사장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있어요. 대부분이 3, 4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갔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곳은 굉장히 작은 소도시인데 그래서 그런가 여기 사장님들 대부분이 여기가 고향이거나 아주 그게 아니라고 해도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온 사람들이고요. 저희 신랑도 그렇습니다.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여기서 굉장히 오래 살았대요. 초등학교 때 이사를 와서 쭉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객지에서 아무 연고도 없이 갑자기 저 혼자 장사를 하려니까 이래저래 고충이 많았고 그래서 들어가게 됐던 모임인데요. 여기서 신랑을 만나서 그렇게 됐는데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수가 없던 저와는 달리 서글서글한 인상에 잘 웃고 다정한 성격, 튀지는 않으나 부드럽게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주면서 그 공간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굉장히 활발하고 젠틀한 남자였는데 이게 참 그래요. 첫인상부터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참 좋더라고. 땡기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좀 흐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린 이미 연인이 돼 있었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부부가 돼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저희는 가게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고요. 제 가게 근처. 근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둘 다 오전 10시쯤에 출근을 하는데 저는 오후 6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신랑은 보통 8시 뭐 아무리 늦어도 10시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 둘 모두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 시간들보다 더 일찍 퇴근할 때도 제법 많죠. 여튼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저희 신랑은 출근을 해도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날 여기에 와서 제가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을 때 신랑의 가게 상황이 좀 좋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다 연인이 되면서 저에게 컨설팅을 부탁해왔고 제 나름 이래저래 도움을 줬었는데 당시 신랑 가게에 CCTV를 설치해서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일을 하면서도 가게를 보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주려고 그렇게 설치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반은 신랑 가게에 반은 제가 경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뭐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곳으로 샌다는 거 이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죠. 그리고 유일하게 제 손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한 그 모임에 있던 친구를 만날 때 뿐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굉장한 절친입니다. 원래는 여러 명이 몰려다니는 뭐 무리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이 사람 외에 다른 친구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요. 제가 봐도 엄청 친합니다. 사우나를 가도 항상 그 친구와 함께 가고, 골프 연습을 가도 그 친구랑 가고, 낚시를 가도 그 친구, 헬스를 가도 그 친구, 그리고 요즘엔 스쿼시에 빠져 사는데 이 스쿼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와 함께 다닙니다. 그 친구와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랑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의심된다는 거야? 그 친구랑 어울리면서 뭐 나쁜 짓을 한다, 여자 만난다, 뭐 그런 건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쓰여 있는 목적지의 대부분이 한 동네고, 또 그 장소들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임 있죠. 거기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대부분이라 동선이 언제나 확실하고 깨끗합니다. 또 건전하고요. 거기다가 늘 어딜 가면 간다 연락까지 먼저 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을 의심을 하냐라면,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의 폰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 또한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 거죠. 뭐 이상한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몇 달 전에 제가 집에서 폰을 분실했고 그거 좀 찾는다고 잠시 남편의 폰을 사용하려는데 그 잠금 해제를 하자마자 어떤 문자 내역이 팍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누군가가 보낸 문자, 즉 받은 게 아니고, 왜 자기가 문자를 쓰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면 임시로 자동 저장되는 거 있죠. 그게 딱 뜨면서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 하필 그 타이밍에 우리 내일은 딱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쓴 겁니다. 진짜 보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문자 내용 확인하자마자 도대체 이걸 누구에게 보내는 문자인가 받는 상대의 번호를 보려고 밑으로 내리는데, 이 순간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바로 화면 끄고 그냥 제 휴대폰 이렇게 찾는 척을 했어요. 내 휴대폰 어디 갔지? 이러면서 말이죠. 도대체 내가 뭘 본 거지? 잘못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가슴 벌렁벌렁하고 진짜 오만 미친 생각이 다 드는데, 그래서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봤거든요, 살짝. 그런데 벌써 지워버렸는지 보내버린 건지 뭐 흔적을 다 지우고 없더라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계속 뭘까? 그냥 물어볼까? 등등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일을 하면서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며칠 동안 아무리 관찰을 해도 그 친구랑 어울리는 것 말고는 이상한 점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정말 민망하고 쪽팔리고 부끄럽지만 이 두 사람이 다녀간 가게 사장님들께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남편이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해요. 물론 또 남편이 먼저 전화를 했고, 근데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니까 맞다 이거죠. 알리바이가 확실하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 평소 행실도 그렇고 나에게 하는 걸 보면 절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묻지도 못한 채 저 혼자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냥 내가 잘못 봤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날 이후 몇 날 며칠을 계속 이렇게 살펴봤는데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은요 바람을 피울 시간도 없어요. 이 가게 일하는 거 일하다가 잠깐 그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게 전부인데 가게에 또 CCTV도 있는데 뭐 어떻게 바람을 펴? 아니 뭐 하다못해 뭐 잘 친하게 지내는 뭐 여사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친한 친구들도 없어요. 같이 어울려서 뭐 할 만한 친구도 없어. 그냥 그 친구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친구랑 엄청 친하게 지내요. 저희 셋이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자 하나만 보고 사람을 의심하는 저 스스로를 이상하다, 책망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성하자. 봐라. 늘 언제나 건전하고 떳떳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저 혼자 반성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제가 미친 건지 아니면 이 인간들이 진짜 그렇고 그런 건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폰을 바꾸게 됐는데 대리점에서 사진을 옮겨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사진을 옮기던 중에 뭐 이왕 하는 김에 남편 사진첩에 있던 제 사진도 옮기려고 남편 폰을 빌렸어요. 그리고 옮기기 전 이래저래 이제 뭐가 있나 구경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엄청 옛날 사진까지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들 중에 한 장, 남편이랑 그 친구가 한 침대에서 우통 깔고 나란히 누워 찍은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셀카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물론 남자들끼리야 뭐 친구들끼리 있을 때 우통 잘 벗고 스스럼 없이 행동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긴 했지만 문제는 우통을 깐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이상한 그 자세였습니다. 그 친구가 제 남편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있는 모양새였는데요. 이건 마치 연인들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찍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근데 둘이 엄청 친하니까, 둘도 없는 친구니까 이러고 찍을 수도 있겠지 싶다가도 그 묘하고 이상한 느낌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러고 보니 그래요. 결혼 생활 2년 동안 부부 관계가 별로 없어요. 몇 번 안 했습니다. 물론 결혼 전 1년 동안 연애할 때도, 거기다 결혼 전 1년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딱히 이상하다 얘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성욕이 없는 사람이라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저 또한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 더더욱 뭐 그랬고 뭐 불만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저 사진을 보고 나니까 설마라는 생각이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 머리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부부는 침대를 따로 써요. 그러니까 싱글 침대 2개를 한 방에 두고 사용하는데 이 또한 남편이 잠잘 때 엄청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나도 이게 편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은 그 사진과 같은 자세를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이상한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 지금까지 남편의 다른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결혼할 때 자기 주변 사장님들이나 예전 회사 다닐 때 그때 직장 동료들 그리고 동호회 열심히 하니까 그 동호회 사람들 이렇게 뭐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100명도 넘게 왔었는데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기억이 나요. 평소 인간관계가 별로 없던 저도 친구들이 20명 정도는 찾아와줬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다 합쳐도 2~3명 딱 이게 고작이었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평소 이 사람 성격을 보면 학창시절 친구가 많았을 것 같은데 참고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뭐 다들 멀리 있고 바빠서 못 왔다라고 했어요. 이 남자가. 근데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왜 자꾸 떠오르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지 멀쩡한 남편을 이상한 쪽으로 의심하는 건 아닌지 이래저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죠. 사람 의심하는 게 참 힘들어요. 남자끼리 친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여자라서 잘 몰라서 그래서 막 오해를 하는 거겠죠. 진짜 미치겠어요 라는 사연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6개월 뒤에 후기가 올라오는데요. 그 후기는 잠시 후 2부에서 그때까지 댓글로 이게 문제 풀어보세요. 저건 뭐다? 라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